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인 과일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이 풀립니다. 파출소에서 피의자를 놓친 경찰이 석방해준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뒤늦게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이 연일 진통입니다. 충북대 학생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직장 후배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상을 받은 선배가 발각됐습니다.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고 오히려 피해를 본 후배가 휴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30대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9시간여 만에 붙잡혔는데요. 피의자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담당 파출소는 마치 일부러 석방해준 것처럼 거짓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파출소 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새벽 순찰차 2대가 도로며 골목을 샅샅이 뒤집니다.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맴돌더니 지나는 택시까지 불러세워 일일이 승객 얼굴까지 확인합니다. 이들이 찾는 건 2시간 반 전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 30대. 담배 피우라고 한쪽 수갑을 풀어줬는데 남은 한 손도 빼고 달아나자 상부 보고에 앞서 부랴부랴 추적에 나선 겁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 모두 아예 파출소 문까지 걸어 잠그고 이렇게 피의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빨간띠 입은 사람 못 봤냐고, 여기 안 들어왔냐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파출소에서 빠져나온 피의자는 골목이 많은 길 안쪽으로 달아났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본인의 집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도주 9시간 만에 붙잡힌 피의자는 본서 직원까지 20여 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벌이는 사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파출소는 허위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를 놓친 게 아니라 석방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작성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허위 보고는 본서 담당자에 의해 곧바로 발각됐고 소장 등 상부에 대한 보고는 피의자 도주 7시간여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당시 팀장은 충북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어차피 석방할 피의자라 관리에 소홀했다. 징계를 우려해 도주 사실을 감추려 거짓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파출소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찰청은 40대 경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하고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부하 직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또 파출소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와의 통합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합 조건을 문제 삼은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교육부의 지원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학교 로고가 박힌 영정사진이 바닥에 놓입니다. 헌화를 하고 향도 피웁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는 죽었다며 학생들이 올린 장례식입니다. 출석통합 처리하라! 교통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일반 학생 100여 명이 대학 본부 앞에 또 모였습니다. 지난 6일 단과대 대표들에 이어 온라인에서 모인 충북대 통합반대 연합 일반 학생도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으로 통합이 된다면 그것은 충북대생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예 원천적인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개교일의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교명과 캠퍼스를 유지하고 졸업장을 교통대와 차별화할 것, 찬반 투표 요건을 강화할 것 등입니다.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을 뿐더러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북대는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두 대학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무엇보다 전례 없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 발전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씩 받을 수 있는 데다 100억 원이 넘는 교육부의 통합 지원 예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이 없이 학교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지역 산업 중심으로 개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재원도 투자가 될 겁니다. 대학 본부와 학생 사이 동상이몽은 오는 19일 열릴 찬반 투표에서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교통되는 투표 요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024학년도 충북 지역 수능 응시자 4명 중 1명이 재수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400여 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오히려 340명이 늘어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 19.8%에서 올해 23.25%로 3.4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생 비율 증가는 정부의 소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충북 지역의 전체 응시자는 12,22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유예 검토 방침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이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현장 교원의 의견에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 등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 등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청주공항 직원이 다른 직원과 짜고 후배 아이디어를 가로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제보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공모를 한 두 직원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피해자인 후배가 휴직을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건 2021년 11월입니다. 항공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스마트워치와 가습기, 무선 이어폰 등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2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한 직원이 공모전 담당인 상사에게 황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후배가 낸 아이디어 2개 중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몰래 이 부탁을 들어줬고 이름표가 바뀐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의 이름만 공개돼 아이디어를 뺏긴 후배는 까맣게 몰랐고 가로챈 선배는 최우수상과 상품을 챙겼습니다. 사건은 1년 4개월 뒤 내부 제보로 특정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는데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가로챈 직원과 도와준 담당자 모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가로챈 직원에겐 감봉 1개월이 결정됐지만 과거 포상을 이유로 낮춰준 겁니다. 감사를 벌인 공항공사 본사가 피해자 전보나 부서 이동 등의 보호 조치도 결정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인 피해 직원은 타공항 전보를 희망했지만 보호 조치 이후 2달이 넘도록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후 아이디어를 빼앗긴 직원은 휴직했습니다. 청주공항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 보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호 조치가 원래 들어가면은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런 보호조치가 있을 테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근무지가 다릅니다.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한 분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어서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정계 인사가 있는 내년 초 피해 직원에 대한 전보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주공항은 자격 없는 직원에게 3년간 사택을 무상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는데 담당자가 이미 퇴직한 뒤여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추석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차례상 물가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과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풀어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아직은 추석 분위기를 느끼기엔 조금 이른 전통시장. 갓 수확한 사과와 배가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훌쩍 뛴 과일 가격에 소비자들은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못 사 먹는 거야. 박스로 이렇게 사야 되는데 못 사고 그냥 10,000원어치씩 이렇게 사다가 그냥 한 2, 3일씩 먹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사과 10kg 도매 가격은 75,780원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싱고배도 15kg 한 상자에 62,720원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치솟은 과일 가격에 명절 대목을 앞둔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명절이라 그러면 풍성하게 차려야 된다 그래서 뭐 3개, 5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걸로 하나씩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추석 물가 점검을 하러 보은을 찾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수 성수품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사과를 포함한 명절 성수품 14만 9천 톤을 추석 명절 전까지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정부하고 농협이 계약 재배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추석 전에 방출할 거고 중소과라고 그래서 상자 안에 뭐 15개, 16개 들어가는 거 이걸 좀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걸로. 농식품부는 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석 선물 세트 공급을 다양하게 늘리고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가 공장이나 관광 사업장 취업으로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제천에 주소를 둔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하고 제천시로 전입을 하면 본인 100만 원, 배우자와 첫째 자녀는 각각 200만 원, 둘째 자녀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속근로와 지역 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하거나 이직 또는 이주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이탈 방지책도 유지합니다.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백두대간 모래재 생태축이 복원됩니다. 괴산군은 산림청 주관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58억으로 2027년까지 모래재 생태축과 식생을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 한남 금북정맥의 준흥선이 연결되면 민족정기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생과 생물종이 늘어날 것으로 괴산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남 금북정맥 충북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 가운데 보은 말티제와 증평 분저치, 괴산 질마제는 이미 생태축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 취임 이후 충북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도서관 건립을 검토했던 충청북도가 결국 원안대로 자체 추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 공약 사업으로 400억 원을 들여 도립도서관을 짓기로 했지만 김 지사가 윤건영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2배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청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400억 원을 들여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 정부 평가와 중앙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35개 환경운동연합 지역 조직이 오송 참사 책임자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가 명백한 인재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만 참사 책임자인 김용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끝난다면 이 같은 인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 내 학생들이 올해 안으로 1인 1스마트 기기를 갖게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380억 원을 들여 초등 3, 4,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교실에 학생용 태블릿 PC 1호미 5만 3천여 대를 오는 11월까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호미 보급 사업은 디지털 교과서 등 학습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스마트 기기를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와 초중 나머지 학년은 지난해 지급을 마쳤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에서 수업 사이 시간을 활용한 체육 활동이 2학기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쉬는 시간에 체조 등 체육 활동을 하는 틈새 시간 몸 활동 프로그램을 도내 초중고교 394곳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청주 중앙여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체조 시간에 참여하며 학교 체육 활동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